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68강이 되겠는데, 사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강의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작년도에 상당히 이 녹화 방송을 하고 그러니라고 굉장히 환자도 날마다 또 봐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 제 1차 내 책에 대한 강의를 67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것은 다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무려 67강을 했는데 하여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장으로 삽시다라는 책을 홍보하고 그것을 풀어서 강의를 하는 셈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쉬고 있는 동안에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한 가지를 다시 복습을 하게 되는 건데, 작년에 강의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자아 자부심 대결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제 16강부터 21강까지에 걸쳐서 내가 자세히 논했고, 그 이전에라도 한일 관계의 자존심, 자부심 대결, 자아 대결, 그것은 이제 자아 자부심이 이 책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익히 내가 우리나라, 일본, 세계 또는 중국의 의식구조나 자아 자부심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3, 40년 동안. 그래서 그 실력으로 자존심 대결, 불매운동, 그걸 최초는 아닐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유튜브,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상당히 기간 동안 내가 노력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키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자발적인 개인적인 불매운동은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내가 외국에서 살아봤더니 선진국에서도 불매운동 많이 합니다, 가끔. 그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얻은 실력으로 내가 불매운동을 하자. 그렇게, 왜 그러냐면 제2의 제3의 일본으로부터서 침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자제품의 원료를 수출을 못하겠다. 그리고 경제 전쟁을 일으킨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인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란 건 좀 어폐가 있고, 저는 일본의 지도층하고 아베 총리가 됐든지 지도층이 됐든지 거기에 다수당의 당 정책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이제 지도부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지도층하고 일본의 국민하고는 상당히 그 의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지도부를 내가 욕하는 거지, 일본 국민성이랄지 국민들은 상당히 순수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불매운동을 함에 있어서 서양의 자발적인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고 활동하고, 그러면 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서구 의식구조의 특색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스러운 자발적인 행동은 다 서구 사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또한 매스컴에서도 열심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죠. 대한민국이 자존심 대결하자 그러면은 일본 국민이나 일본 지도층은 잘 몰라요, 그걸. 그런데 서양의 매스컴, 서구의 이제 선진 문화의 매스컴은 자유와 개인적인 그 발로, 개인적인 그 자발적인 운동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론을 이제 앞세워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행히 우리가 헛발질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열심히 해가지고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수입 대처품도 이제 개발을 하고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숨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또 근데 나중에 또 뭐 강의가 계속 뭐 복습이 되겠습니다만, 자존심하고 자부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차원이 같은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구별을 잘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의식구조나 국민성을 이거 발전시키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넷장으로 삽시다의 개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가지고 이제 강의를 이제 쉬었습니다. 그 후에 또 금년 초인가요?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서 이제 중국에서, 또 금년 1월 달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이제 자극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어나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절호 기회가 왔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에 이제 아주 초점은 뭐냐면은, 이제 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외부에서는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열심히 대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외국에 비교해서 잘 대처를 하고, 그래서 거의 선진국이 됐다고 외부 언론들이 자유스럽게 이제 자유스러운 그런 대처하는 방법이랄지, 그 방역에 대한 자연적인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대처라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잘했냐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서양 수준의 의식구조에 가깝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대처하는 방법이 우리 과학적입니다. 그것을 서구의 이제 과학적인 선진국이나 매스컴이나 뭐 인문사학이나 자아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뤄놓은 성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남준 이제 작가를 알 거예요. 그분은 왜 서양에서 높이 평가하냐면은 새롭고 창조적이고 그런 장르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예술 부분도 뭐 인상파도 있고 무슨 사실파도 있고 여러 가지 파가 있지 않습니까? 백남준 씨는 그 비디오라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장르를 세계 최초로 이제 그분이 개발했기 때문에 서양에서 알아줍니다. 대한민국에서보다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제적인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한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선진 의식구조, 정신문화지요.
이제 뭐 경제는 나는 잘 모르니까 하여튼 경제가 됐든지 정신문화가 됐든지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온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지식 수준을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거기에 익숙하고 과거에 그래 왔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하는 데다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해서 결국은 다시 또 용기를 내 가지고 이 강의를 또 개설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칠판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을 잠깐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작년도에 8개월 동안에 걸쳐서 1강부터 67강을 열심히 내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중간에 이렇게 이제 책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는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거, 또는 과거에 우리 문화유산이랄지 의식구조랄지 국민성을 내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도 내 자신은 내 과학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 나의 개념보다 더 훨씬 좋은 개념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다 얼마든지 제시를 할 수 있고 같이 열심히 우리 국민성을 발전시키는데 서로 합해서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 불매운동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돌발 변수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넷장운동의 대안으로 불매운동, 외국 매스컴하고 교류, 외국의 선진의식구조 그런 것하고 서로 레벨업, 그러니까 이제 차원을 이제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의식도. 그러면 그게 잘 통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한편 일본의 의식구조는 떨어집니다.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장인 정신은 과학 정신은 훨씬 좋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창의력이랄지 예를 들어서 자부심에 월등하게 일본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포텐셜, 그게 내가 있다고 과거 강의에서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계기가 생기니까 아주 이걸 기폭제로 해서 더 의식 수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임진왜란이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임진왜란 우리가 패배를 했다고 그렇게 패배의식에 쌓여있는데, 역사적으로 눈을 좀 넓게 폭넓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임진왜란에서는 우리가 이긴 거 아닙니까? 7년이 됐든지 8년이 됐든지. 서양에서 그 전쟁이라는 것은 뭐 30년 정도도 있고 100년 전쟁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렇게 인식의 전환을 바꾸자는 게 이제 넷장으로 삽시다의 기본 이제 컨셉 개념이라고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외부에서 온 이제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 그게 있는데, 이걸 또 여러 가지 이제 매스컴에서 요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왜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에 대한 심층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뤄냈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가능했는가를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궁리를 하고 탐구를 함으로써 우리의 수준이나 과학 수준이나 인식에 대한 차원이나 수준이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강의를 끝내고 나서 이런 아주 좋은 그 나쁜 일들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잘 하게 되면은 결국 가서는 항상 그래요. 위기 상황을 당하게 되면 뭐 항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기, 기회. 과거의 내장운동이나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일어나는 이런 한일 자부심 대결이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기회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 변화하고 깨닫고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선진의식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극점은 외부에서 온 것은 이제 바이러스 아닙니까? 중국에서 왔으니까. 그 다음에 한일에서도 일본이 먼저 자극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는 거고, 이 바이러스도 이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장에서 공부하고 한 것은 전부 사실은 내장의 과거가 된 겁니다. 나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은 뭐 3, 40년 되지만은 결국은 책을 종합적으로 이제 내놓은 것이 이제 2018년 9월에 이제 내장으로 삽시는 이제 책을 저술을 한 후로 홍보도 하고 책도 소개하고 그런 방송을 가끔 이제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아이템에 의해서 우리가 계기를 마련하고 그 계기를 잘 깨닫고 궁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변화를 어떻게 시킨다고 하면은 바로 이게 우리 내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히 나는 대한민국의 의식구조의 발달사에 특히 자아자부심에 관한 한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다음 강의에 또 논하겠습니다만, 다음 강의가 이제 내장의 현재와 미래예요. 지금 이 시점, 내가 강의하는 이 시점은 바로 과거입니다. 벌써. 그러지만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진단하고 그것을 잘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우리가 모자란 것이 뭔가, 우리가 잘하는 것은 뭔가. 사실 또 이야기가 나오겠으면 제가 그래도 인문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좋은 국민성 6가지를 내가 개발한 사람입니다. 아주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좋은 의식구조가 뭐인지, 국민성이 뭐인지를 헷갈리더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내가 동네 내과 의사로서 그런 것까지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하면은 그걸 다 경험이라고. 그 경험에 부딪혀서 신중하게 인생을 탐구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 내장을 어떻게 우리가 잘 더 연구하고 미래, 그러니까 현재 이런 외부적인 거나 내부적인 거나, 내부적인 것은 자가성찰입니다. 외부적인 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이제 자극에 의해서 이제 발전하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참선을 한다든가 또 성찰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 거, 자기 발전을 이제 끌어올리는 이제 그 원동력, 동기부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내가 작년에 그 강의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번 강의에 이제 제1강 복습이라고 했는데, 이 제1강 복습은 내 장으로 삽시다 제1강입니다.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연결해서 하고, 이걸 다시 리뷰하는 이제 의미에서 리뷰. 이걸 한번 리뷰해보자. 내가 작년에 강의했던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봐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좀 강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새로운 자아 자부심에 대한 학문이 뭐 그렇게 오래된 학문이 아니잖아. 특히 우리나라 동북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잠재력은 우리나라가 더 강하니까 그 자아 자부심을 통해서 의식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진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선진국을 이루어가자. 그러면 결국 가서는 이제 진짜 이제 정신문화의 한강의 기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개념은 이제 그래서 전환점이라는 것을 내가 잠깐 이야기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러니까 영어로 미안합니다만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여기가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잖아. 경제. 뭐 IT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어떤 산업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정신적인 부분은 이렇게 이제 발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신 문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게 올라가고 이것은 이게 갭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제 사회 문제가 유발된다고 해서 사회가 불안정한 사회가 되고 또하나 이제 그 자본주의의 결점이 자꾸 나타나잖아. 이렇게 되면 정신문화도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가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터닝 포인트, 변환점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그 레벨이. 근데 계속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변환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지 한일 자부심의 대결이 됐든지 이걸 잘 진단하고 처방을 잘 내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은 이제 구한말에 망하는 국가가 되잖아요. 이거 원래 세우면은 이제 선진국이 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 시점이 저물주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이 두 가지의 시련을 우리한테 던져줬단 말이에요. 사회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이게 변화점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라고. 이제 현재고 여기가 이제 미래가 되겠죠. 미래가 망하느냐 선진국이 되느냐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라고 하나요? 이제 변환점이라는 것. 하여튼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를 이제 슬쩍 예를 들어서 제1강을 한다던가 강의를 초기에 내가 한 것은 이제 조금 이렇게 보면은 뇌장이라는 것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이 뇌에서 생기는 힘이란 말씀이에요. 그 뇌도 좋아야지 경제도 좋아지고 인문계나 정신문화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뇌과학이 많이 발전돼서 이런 것이 잘 뇌장이라는 그 개념이 아주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경제 기술 수준, 정신 수준, 자꾸 이게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걸 계기와 기회를 삼아서 도약하나 또는 망하느냐.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이런 것을 또 조심해야 된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했다고 해서 껍죽껍죽 대고 오만하고 으쓱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인 자존심,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실력을 기르고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은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자부심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원동력, 자기 결정, 그다음에 책임의식, 그다음에 추진력, 끈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 그리고 열정, 삶에 대한 부지런함, 성실, 거짓말하지 않고 뭐 그런 거 정직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진짜 자부심 또는 긍지라고도 하잖아요. 자긍심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존심 그러면은 제 1차적인 비교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일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의식구조의 차이지, 심층으로 가면은 누가 더 능력이 있냐 이거죠. 뭐 장인 정신이 많다든가 과학적인 정신이 많다든가 그리고 힘이 세다든가 끈기가 있다든가 노력을 많이 하는 이제 국민이랄지, 그것은 제 2차로 그게 이제 자존감이나 자부심,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 두 가지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수준이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 뭐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분야가 됐든지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은 그 분야에 열심히 하고 노력한 사람이 대가가 되고 권위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디가 뭐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기준을 잘 의미를 가지고 사느냐, 그게 판가름 나는 것인지 뭐 구호에 그치고, 특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말 구호에 그치다고 말로만 자꾸 부른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변곡점이 여기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마련하기 때문에 다음 이어서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걸 복수하는 것도 있고, 결국 내장의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개인이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는 여하튼 이런 스타일로 강의를 하고, 되도록이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한국의 이제 의식구조나 의식의 태도랄지 그런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 더 각각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좀 많이 이제 보살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잘 퍼뜨릴 수 있게 좀 정신문화로 올려가지고 유식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말씀이 조금 뭐 근데 하여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모르고 흥미가 있는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대가가 된다. 이제 그건 뭐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장하게 강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 의사로서 당연히 스트레스에 관련된 의학에 조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국민성과 의식구조, 한국의 국민성과 의식구조의 차이를 발견하고 현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의식구조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켜 줌으로써 우리의 정신문화의 확창을 위하여 큰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
경험을 통해서 또 환자를 진료하면서 미국에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넷장으로 삽시다의 그 책의 핵심은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자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IQ와 EQ가 복합된 그런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장점인 삶의 의지력이나 인내심,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을 향상시켜 행복하고 성공에 도움이 되는 자기 개발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해외 동포 누구나 어느 연령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 청년 세대,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60대 이후에 자라나는 손녀나 손녀의 교육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재료가 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인격을 높여주는 도덕적인 면, 서양의 윤리적인 면도 동시에 그 내용에 담겨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가볍고 또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 내용 컨텐츠가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신문화의 걸음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고양을 위해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넷장을 삽시다라는 책을 저술하기 이전에 나의 몸가짐이 넷장 비슷하게 그것을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도적인 생각 없이 그렇게 진료하는 경향이 많은데, 나는 이를 공부하면서 그 넷장이라는 개념을 환자에 확산시켜 친절하고 또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진료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도움이 되겠습니다.